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이에요. 28만 5천 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23년도에 고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매수 단가가 28만 5천 원입니다. 어디에서 손절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2차 전지가 상투를 치고 난 이후에 23년도 밀려 내렸고 23년도 말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되밀렸죠. 그리고 미국 대선이 치러질 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날 즉시 IRA를 폐지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면서 계속 불확실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24년도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IRA를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그 법원의 판결이 4월 중순경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 영향은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즉 호재의 반응은 되게 둔하고 악재의 반응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다가 삼성 SDI 유상증자 단행을 하죠. 어제 또 포스코 퓨처엠 유상증자 단행을 합니다. 악재가 다 나온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어제 또 나왔던 부분들은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원래는 32년도까지 하기로 했으나 내년까지만 지급을 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완전한 폐지는 아니에요. 완전한 폐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결과물은 이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불확실한 부분들은 해소가 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다른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와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줬을 때 바닥을 찍었던 부분들은 감산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바닥을 쳤어요. 주가는. 거기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추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만 놓고 보면 작년 4분기가 최저점이에요. 수출입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계속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하다가 4월 수출입 데이터는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선 28만 원대의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은 가격적인 조정에서 마무리가 돼서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요 하락 추세대를 벗겨냈다가 다시 들어왔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해줬을 때에 이 추세대를 못 뚫고 있죠. 그러면 이평선으로만 한번 볼게요. 61선을 돌파해주고 121선 저항이었습니다. 여기선, 그죠? 이 전에 한번 보면 이 전에는 61선의 저항이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한번 뚫고 난 이후에는 121선의 저항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격을 많이 좁히고 있는 단계죠. 여기 보게 되면. 그러면 60일 저항, 121선 저항, 그러면 그 다음에는 241선에 대한 저항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14만 원 언저리대가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되게 안 좋았을 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삼성증권입니다. 이렇게 죽어나가던 시기에 삼성증권 32,000원으로 애들 적금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징그럽게 안 좋은데 시장도.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를 좀 봅시다. SK 하이닉스를 봐도 삼성전자가 감산 얘기했던 게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바닥을 만들어가고 변동성을 만들면서 추세를 전환했어요. 그죠? 이 시기 때를 보게 되면 이 시기를 보면 얼추 2차전지 쪽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힘들어요. 욕 나와요. 짜증나요. 승질나요. 당장 패대기 치고 싶습니다. 그건 감정적으로 하는 거겠죠. 감정적으로. 28만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비중 20%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확인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241선짜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오게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지수가 2800대는 볼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반도체와 2차 전지는 필히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제 2차 전지 쪽 섹터도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사그라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방송하기 전에 저 박 PD랑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중국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차 좋다, 좋아요. 근데 화재가 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접할 수가 없죠. 근데 어느 유튜브 채널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기차 화재 겁나게 납니다. 근데 그걸 왜 안 할까요? 중국이 막은 거겠죠.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통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구간은 참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만약에 올 연말까지 본다, 아니면 내년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많이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미국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섹터들 같은 경우가 흐름들이 좋아요. 자, 조선, 방산, 원자력 이쪽 다 협업이에요. 근데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협업을 안 할까요? 저는 한다고 봐요. 근데 중국이랑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지금 그 부분들이 아직 재료로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전망을 보게 되면 더 빠질 거다라고 전망들을 합니다. 빠지면 빠지는데 더 빠진다고 전망들을 해요. 근데 유럽의 전기차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까지 진행을 합니다. 많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보유를 하는 게 맞고, 나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저가 매수로 천천히 매수를 해서 신규로 편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락이 나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월봉상 20개월선 있죠. 20개월선. 이 자리대가 약 한 17만 원대 후반 자리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하니 지금은 힘드시더라도 조금은 참아보자. 그리고 추가 매수는 좀 더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자. 그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지금은 매도가 아니다라는 거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니 지금 보유하자.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